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6월 8일 시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유플러스 오늘 1800억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이 4월 달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에는 뉴스가 글로벌 업체와 전기차 충전소 사업 협약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4월 달에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오늘 상한가가 다시 나왔죠. 이 4월 달에 상승했던 부분을 보면요. 이 절반 부근과 382 구간에서 횡보 기간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전고점을 뚫으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은 전기차 관련 재료도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는 태양광 쪽으로도 재료가 엮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한 뉴스를 보면은 그 코로나 백신 보관 냉동고 그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같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전고점을 여기에서 횡보 기간을 거쳐서 넘어갔다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재료는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백신 보관용 냉동고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영화테크가 있고요. 거래대금은 190억으로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를 닫았고요. 그리고 상승한 이유를 보면은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R&D 지원 소식 속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약한 건데요. 내일의 움직임 그리고 내일의 거래대금까지 봐야지 조금 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세미시스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요. 거래 정지를 하루 하고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시간도 좀 빠르게 갔고요. 재무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굉장히 강한 종목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강한 종목이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또 반등을 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높은 구간은 매매를 하지 않고 낮은 구간을 한번 좋은 흐름으로 주게 된다면은 한번 그 흐름에 따라서 진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은 줄여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산업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거래대금이 3,600억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주도 테마 역할을 했던 이 원전 테마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던 하루고요.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한전산업 말고 서전기전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기술은 이 7%만큼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음봉이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고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은 한전산업이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얼마 전에 가장 먼저 상승을 했던 일진파워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틀 동안 상한가 다음날도 양봉 마감을 했고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 거래대금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높은 구간에서의 매매는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나 또는 단타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매매거든요. 저도 이 구간에서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한동안 도전을 많이 했다가 이 구간은 저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그 정도였고요. 선익시스템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윗구간에서 많이 좀 시간을 지체를 하고 있네요. 조금 이격을 주면서 내려오면
자리는 좀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강했기 때문에 매매는 해볼 수 있을 듯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약 절반짜리 가깝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워낙에 강하고 테마가 또 좋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시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조금 약하죠. 선익시스템보다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매매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부근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하나 있죠.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는, 정리를 추정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가 나왔고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타점을 낮춰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플러스 윤석열 관련 테마이고 코로나 관련 재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실적 관련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이 양봉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에는 계속해서 음봉으로 거래대금 없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윤석열 관련 이 정치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정치 관련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언급을 하게 된다면은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죠. 대선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 거래대금이 좋았던, 그리고 다른 재료도 또 있는 그 종목 중에서 이 애니플러스는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승한 전체 상승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전체 상승한 상승폭의 절반 이하로 내려올 때 매매 관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KG ETS 실적이 워낙 좋았죠. 그래서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오늘 13%까지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슈팅이 크게 나오게 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이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좋아서 지금 시가총액 4천억 정도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림을 좋게 준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 오늘 또 고점을 약간 높이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은 조금 팔고 기관은 조금 샀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사고 있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흐름이고, 이게 봉이 계속해서 양봉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매번 시작할 때는 개파락 시작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래대금은 조금씩 이 4월달, 5월달 이 조정 횡보할 때보다는 약간 늘어난 거래대금으로 양봉 마감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이 세력들이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을 할 때 지금은 약간 기간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간 조정을 하면서 저점이 약간씩 높아지면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세력들이 하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상승을 전제로 한다면은 매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상승을 전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매집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반대의 흐름이 나올 때에는 그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매매 시나리오,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설계가 얼마나 완성도 있고 탄탄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요. 조금 더 큰 봉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 박스권을 한 차례 뚫고 나서 박스권 상단부를 좀 지지하는 흐름 이후에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추세대로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 이걸 지우고서 다시 그려보는 게 좀 보기가 편할 듯 합니다.
여기 저점과 이렇게 저점을 이어가는 추세선이 하나 그려질 수가 있고요. 고점하고 고점을 이어가는 이런 추세선이 또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런 추세대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박스권의 크기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 있었던 박스권이 한 차례 이렇게 박스권의 상단을 높여줬고요. 여기로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일까지는 이 상승폭이 약간 좀 부족했다 생각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승폭이 박스권보다 여기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를 거래를 실린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러나 빠르게 또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의 돌파라고 신뢰를 하려면은 내일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윗구간을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지켜주는지 하루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재료에 크래프톤 상장 예비심사 청구한 것에 대한 결과 발표가 대략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성 창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 종목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맥스 이쪽에 또 관심 있게 지금 조정 중인 종목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차트가 굉장히 좀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정확하게 만들고 거래대금을 강하게 터치면서 돌파가 나왔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잘 나온다면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가운전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치 테마, 윤석열 관련 테마라서 이 윤석열 테마주는 한 종목 정도만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좋았고 지금 눌림에서는 음봉에서 거래대금이 약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직은 조금 고민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SMCNC 굉장히 양봉에서 거래대금이 좋았고요. 추세가 강했던 종목. 아직은 좀 거리가 멀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KCS나 이 특수건설은 아직 좀 눌림이 너무 오지 않아서 좀 빼놨고요. KCS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달린 음봉 이후에 너무 시간을 이 절반 부근에서 계속 지체를 하는데도 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까지 있기 때문에 좀 감점 요인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있어서 약간 일단은 좀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윗꼬리 달린 음봉이 거의 쌍봉 형태로 만들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구간, 평소에 매수하던 위치보다 더 낮은 구간,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에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관련주, 미세먼지 관련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그리면서 가격 조정을 오랫동안 받은 종목인데 최근에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차례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는 이런 슈팅성 윗꼬리 달린 이 음봉이 하나, 양봉이요. 윗꼬리 달린 양봉이 하나 있었고 거래대금이 이 종목에서는 조금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환경 관련 문제가 나올 때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난 모습,
그리고 저점을 높이고 있고, 이 검은 선 121선과 녹색 선 61선 그리고 21선까지 정배열로 이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한창제지, 과거에 황교안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황교안 관련된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쭉 하락을 하다가 1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었고요. 61선, 21선 모두 정배열로 지금 바뀐 상태인데, 특이한 점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 큰 금액은 아니죠. 지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억씩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재료 측면에서는 황교안 테마주인데 황교안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향후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대선 관련 그 장세가 올 때 대략 7월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대선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서진 않더라도 어떠한 대선에 관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세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고점대가 하나 나왔고요. 고점 추세선, 그리고 이렇게 저점에 추세선이 나온 상태에서 방향을 상방으로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종목도 한 차례 여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한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신석재 낮은 구간, 모든 여기에 있는 종목은 모두 다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신석재는 이 최대 주주가 통일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로 많이 부각을 받았고요. 땅이 파주에 있다고 했던가, 아무튼 그런 이유로 DMZ 관련된 재료로도 많이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좀 끼가 이렇게 좀 좋았던 그런 이력이 좀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부채 비율이 70%고 자본금 300억대고요. 자본 총계 500억대. 그냥 뭐 무난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관점을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그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윗꼬리가 중간중간 한 번씩 있었고요. 그런 이후에 마찬가지로 121선, 61선, 21선이 지금 정배열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상한 부분, 여기 미세하게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 있죠. 정배열로 돌리는 정배열 초기의 위치에서 거래대금이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DMZ 관련해서 DMZ,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뉴스를 한번 보면요. 뉴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재명, DMZ 이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DMZ 포럼에 참석을 하고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DMZ에 관련된 그런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DMZ 대결 넘어서 평화 진원지로 대선 장세가 시작이 된다면은 본인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쪽 DMZ에 관련된 어떤 의사 표명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리스크가 없는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은 그런 위치에서 정배열 초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SR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R은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하방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하방 이 낮은 구간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121선, 61선, 21선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저항받았던 이 구간을 미세하게 지금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면 당연히 내려올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구간이 높지 않고요.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이 되고,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자본금은 30억, 자본 총계액은 236억, 그리고 부채 비율은 8억. 부채가 굉장히 적죠. 이렇게 부채가 적은 종목은 부채에서 유동부채를 눌러보면은 사채라던가 단기 차입금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재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높은 구간의 매매, 거래량이 터지는 개인들이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두 종목,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세명전기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요. 121선, 21선, 61선이 정배열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여기서 한 차례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이런 음봉, 이 음봉이 매집 음봉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어떤 특이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전고점을 다시 도전했다, 이 부분도 의심할 만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지수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조금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원전 관련 테마가 부각을 받으면서 전선 관련 쪽에도, 전선주들에도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또 한 종목, 철도 관련주로 얼마 전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121선 먼저 충분한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한번 터졌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 상태에서 21선, 61선, 121선이 추세가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양봉이 나왔고요. 다시 한 차례 이렇게 돈이 좀 들어왔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들어왔던 에너지가 한 번은 분출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그 초입의 구간 좀 빠르게 캐치를 한다면은 높은 구간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게 매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제가 하는 매매는 급등 이후에 충분한,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을 받을 때 매매하는 제 주력 눌림 매매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바닥에서 턴하는 이런 관점의 매매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